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박용우 대표님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박용우 대표님은 대한민국 1호 관점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데 조금 더 독특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박용우 대표가 요즘 엄청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굉장한 게 많으세요. 이제 그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식에서 그 동영상을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이제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그 stay please stay hungry, 나 배고프다, 그 성공에 대한 배고픔을 되게 얘기한 걸 많이 하는데, 이 박용우 대표님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커넥티더 노트를 얘기해요. 커넥티더 노트가 뭐냐면 현재의 그 점들이 미래의 어느 궤적과 연결된다는 게 커넥티더 노트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수많은 점들이 미래의 어느 순간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거, 내가 열심히 어떤 거를 공부하는 거, 주식이든 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공부하는 이런 점들이 미래의 어느 궤적과 연결이 됐을 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 하나를 찍고 끝나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티븐 잡스가 깨닫고 계속 점을 찍으라는 거죠. 매일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매일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은 미래의 어느 궤적과 연결이 될 때 돈이 터지고 승진이 터지고 정말 원하는 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얘기를 이 박용우 대표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똑같은 것도 다르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깨끗한 기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표현해서 대박을 친 치킨이 있습니다. 뭐죠? 예, 맞습니다. 60개 치킨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이 기름을 통해서 60마리만 튀긴다, 그게 깨끗한 기름으로 치킨을 튀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지만 관점을 다르게 해서 우리는 하루 60마리만 이 기름으로 튀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2년 만에 점포수가 60개 치킨이 200개가 넘었어요.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작은 표현 하나, 관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박용우 대표의 관점입니다. 정말 재밌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이분이 또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복잡함을 품은 단순함이라는 코너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풍기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선풍기, 저도 시골에 가면은 선풍기를 틀어놓는데 아이들이 꼭 거기다 뭐 집어넣죠. 예, 막 이런 거 막 집어넣고 하다가 손을 꼭 다치게 돼 있어요. 손을 다치고 병원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우리가 그 다이슨의 선풍기가 나오잖아요. 선풍기에 날개가 없어요. 이거 지금 저희도 사무실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날개가 있어요. 근데 다이슨 제품은 날개가 없어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선풍기 날개를 어떻게 안전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쇠창살을 막 더 많이 만들지만,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면서 손가락이 다치지 않는 그런 선풍기를 만들게 됐고 대박을 친 거예요. 다이슨 뭐 그 청소기도 똑같아요. 청소기 코드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코드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드 제로로부터 해서 다이슨이 선 없는 것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미래는 어떻게 관점을 보느냐,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게 박용우 대표의 지론입니다. 이제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거 보면은 또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도 많이 해요. 이제 십자 도라이바하고 일자 도라이바 얘기도 엄청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느 집에나 십자 도라이바나 일자 도라이바 있었는데 처음에 이 도라이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자가 있다던가 십자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로 빼야 될 걸 일자로 빼고 일자를 뺄 걸 십자로 빼다 보니까 자꾸 나사가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망가질까 하면서 이 십자와 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특허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누가 못할까 하는데 답을 알면 쉽지만은 답이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콜럼버스의 계란인 거죠. 계란을 세우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세우잖아요. 근데 콜럼버스가 계란을 깨트리고 딱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한 사람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 도라이바, 일자 도라이바도 너무 웃기면서 대박을 치고 돈을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것들을 저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또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박용호 대표가 추천하는 게 이분의 친구가 그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님이요. 친구가 1조가 넘는 부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물해 준 게 어떤 책이냐면 내 영혼의 비타민이라는 책을 선물을 해줬고 그 책에서도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핸드폰에 저장된 그 2018년 기준으로 4,289명이 있고 카카오톡 친구가 7,5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계속 사람들을 저장하고 늘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핸드폰에 보통 1,000명 넘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1,000명 이상 있으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3,000명 이상 고객수든 핸드폰에 있는 사람이든 된다고 하면 적금하면서 살 수 있고 핸드폰에 5,000명 이상 있다. 그러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수가 저장돼 있느냐에 따라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저축하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렇게 저는 개별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사람은 누구라도 배울 수 있다. 이거 얘기해요. 그 제가 이제 논어를 저희 딸이랑 많이 읽고 있는데 논어는 참 볼 때마다 새로워요. 논어에 그 여기 나오네요. 견연사재연 겸불혀이 내자성야라. 이 구절이 뭐냐면 어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를 돌이켜라, 반성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가는 친구들 중에 1명이 스승이 있다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1명이 똑똑하면은 그 사람을 시기를 해요. 그리고 남이 그 3명 중에 1명이 또 잘못하면 비판을 해줘요. 근데 논어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주변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는 성숙한 사람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공동체에서 잘못하는 사람,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있죠. 그거 어떻게 해요? 가서 지적해야죠.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논어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과 같은가 다른가, 나도 남한테 저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라는 게 논어에 나오는 글귀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우면서도 타산지석이라던가 이런 거는 참 남의 잘못을 보고 나를 반성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재밌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선물해준 책이래요. 여기는 이제 미셸 루트본스타, 그리고 로버트 루트본스타,
그리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피카소, 마르셜 듀샹, 리처드 파이먼, 천재 수학자죠. 버지니아 울프.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건데, 제가 실은 이 책을 샀는데 아직 읽지 못하고 있어요. 왜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천재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박용우 대표가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참 달라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엄청난 굉음이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사람이 들으면 죽는데요. 근데 우리 창조자가 그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이 되는 소리는 못 듣게 해놨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소리는 또 못 듣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듣는 청각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창조자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자를 무조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박용우 대표가 이 삶을 디자인하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 봤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속이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라는 것은 그 칸트가 얘기했다는 것 중에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의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시 생각하라는 게 박용우 대표의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책이고요. 또 우리 유튜브 고객분들도, 고객분이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또 읽고서 또 많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작가 철인의 TV였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